자, 여러분,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뭐가 날아왔냐면요. 바로 수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였어요. 아니, 도대체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무슨 구멍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의 주인공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당연히 세금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액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요. 정말 황당하겠죠? 자,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실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우선 이 부부가 세웠던 계획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요,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주택 교체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이 부부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이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 21년 9월 말에 서초구에 새 집을 샀고 바로 며칠 뒤에 성동구에 있던 기존 집을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갈아타기에 맞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날짜. 이사 완료 시점이 무려 2년이나 지난 2023년 10월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들 부부의 상황에만 딱 적용되는 아주 중요하지만 정말 놓치기 쉬운 조건 하나가 법조항 구석에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당시 규정상 이 부부가 집을 사고 판 서초구와 성동구는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규제가 더 빡빡한 곳이죠. 이런 지역에서는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첫째, 1년 안에 옛날집 팔기. 이건 잘 지켰죠. 그런데 둘째, 1년 안에 세대원 전부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맞춰야 한다는 이 두 번째 조건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항변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사를 늦게 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요. 과연 이 안타까운 개인의 사정과 법의 냉정한 잣대, 심판원은 어느 쪽의 선을 들어줬을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갈등이 딱 드러나죠. 부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계약이 꼬여서 어쩔 수 없이 새 집에 전세를 줬던 건데 이게 어떻게 투기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반면에 과세관청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개인적인 자금 문제는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도 인정이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사정이어야만 법이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걸까요? 대체 뭘까요? 그 해답은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결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법의 잣대는 훨씬 더 깐깐하고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부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거죠. 조세심판원은 결국 과세관청의 해석이 맞다고 선을 들어주면서 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은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법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면요, 딱 이 네 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줍니다. 그것도 그냥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시나 군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경우에 한해서요. 자녀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 문제, 직장 이전,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딱 이 네 가지뿐입니다. 이 부부처럼 같은 서울 안에서 움직이는 건 해당 사항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심판원의 결정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줘요. 개인적으로 자금이 부족했다, 계약 타이밍이 안 맞았다 같은 사정들은요, 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인정 못해주는 사유, 즉 불인정 사유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국 내가 먼저 꼼꼼하게 챙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금 관련 규정은 정말 엄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비과세 혜택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들, 특히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이 부부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또 바뀔 수도 있고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요, 내가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게 수억 원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아는 것이 정말 힘이 되는 세금 이야기.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유용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